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분명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예보와는 다른 날씨를 보이면서 기상청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워낙 잦았는데요. 워낙 비싼 예산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구입해 놓고도 날씨 예보를 왜 이렇게 못 맞추는지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기상청의 정관영 예보정책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보정책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이 예보관들은 어떻게 날씨 예보를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예, 그 일기예보를 생산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날씨 상황을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최종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수치 모델에 나온 결과를 종합 생산을 해서 예보관들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대기를 3차원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복잡한 수식으로 짜여진 수치 모델에 여러 가지 관측 자료를 입력을 해서 슈퍼컴에서 이 모델을 돌립니다. 돌려서 미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경험이 많은 예보관들이 참조를 해서 예보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첨가해서 예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네, 자, 우선 과학적으로 컴퓨터나 수치 예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이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 많은 예보관이 이것을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컴퓨터나 수치 예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연구에 따르면은 실제로 그 예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 요소별로 보면 관측 자료의 품질이 한 3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수치 모델 성능이 약 40% 정도, 그리고 예보관의 그 경험이나 노하우, 능력이 약 28% 정도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각각의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특히 여름 장마철에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이때 어찌 보면 이 시민들이 가장 예보에 의존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네, 또 예보가 가장 많이 어긋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름철 날씨 예측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예, 사실은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 그 비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대기가 가지고 있는 예측성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예측성이라고 하는 게 과거 대기가 흘러왔던 그런 변화를 보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름철에 그 예측성이 그 과거에서 흘러온 대로 미래로 흘러가는 예측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여름철의 상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걸리는 시간을 만약에 예측한다고 했을 때 교통량도 좋고 날씨 상태도 좋고 고속도로 상태가 좋다고 그러면 거의 도착한 예측 시간이 비슷하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거나 아니면 교통량이 많거나 이래서 어디서 언제 사고 날지를 모를 때는 도착 예측 시간의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름철에는 순간순간에 교통사고처럼 이런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한 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프라이팬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콩을 놓고 가열을 할 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콩이 튀어오르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기상청 예보가 그런 거거든요. 대기가 불안정하니까 콩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예보를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콩이 튀어오를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콩이 튀어오르는 게 바로 강수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이런 것에 또 이제 강수가 어디에서 만약에 발달을 했는데 그게 예측과 조금 달라졌다면 그 강수 현상으로 해서 또 주변장이 변하게 됩니다. 네. 변하게 돼서 오히려 또 그 시간이 갈수록 오차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네.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의 경우 강수가 이런 불안정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예측성이 많이 떨어지고 예측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락가락하는 만큼 불안정하다는 말씀, 또 이제 네, 예측해야 할 변수가 훨씬 복잡해진다는 말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6일의 경우를 보니까요. 네. 자, 중부지방에 비가 최대 120mm 정도 온다. 이렇게 이제 예보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당연히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서울에 0%가 와서
이거 좀 심각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120mm가 올 거라고 했는데 뭐 한 3, 40mm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아예 안 오니까 예. 완전히 틀렸네 하는 느낌이 이제 일단 들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저희가 그 7월 6일날 예보 같은 경우는 7월 5일날 발표를 하는데 네네. 보통 5일날 17시에 오늘 내일 강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예보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내일 합쳐서 이제 120mm가 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보를 하는데 네. 그래서 7월 5일날, 7월 6일날 이제 17시 이후에 보통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10여 미리 좀 약하게 왔어요. 네. 그러다 6일날은 뭐 거의 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6일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예보가 어긋나서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죄송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이제 비판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좀 더 저희를 잘 알아는 철칙으로 알고 기상청 예보 정확도 형성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방법도 찾아보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12일에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예보를 했는데. 네네. 해가 굉장히 쨍쨍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12일 하루 일과가 다 지나서 오후 5시가 되니까 네. 밤에 이제 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수정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이제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게 이제 예보되는 상황하고 거의 뭐 실시간처럼 맞으니까 네. 그럼 예보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좀 저 과장님 심각한 것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를 이제 예매를 했는데 네네. 비가 온다고 해서 안 나가신 분들이 있고 야구장이 좀 한 20% 비었다고 하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또는 비가 온다고 해서 뭐 이제 우비를 준비해 가신 분도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안 맞아 버리면 네. 요즘에 그 웨더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 이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날씨의 요소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야외 활동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이 초래되는데 네네. 이게 좀 개선의 여지는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11일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이 좀 북상했다가 바로 내려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했었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이제 생긴 건데요. 동해상에 저기압이 발생을 하면서 일종의 우리 서울 경기 쪽에 고기압이 조금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속도로상에서 예측 못한 사고가 일어났듯이 네.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장마전선이 올라오지 못하고 대신에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측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개선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에 비 예보에 같은 경우에는 변화폭의 예측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예보가 좀 빗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해주시면서 예보를 네. 좀 보시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예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보를 참조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보가 조금 이제 어긋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정보를 네. 좀 기상청에서도 미리미리 좀 드려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수 확률 40, 60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온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강수 확률로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뢰도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상 예보가요. 하루에 네. 한 몇 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초단기 예보 같은 경우는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시간마다, 네.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하루에 4번 정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루에 정기적으로 4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예보는 비가 없는 걸로 돼 있는 예, 시간도 타이밍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또는 이제 해가 맑은데 비가 올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월부터 네. 이게 532억 원에 구입한 이 슈퍼컴퓨터 4호기가 가동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네. 자, 이게 현재 정부가 보유한 물품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고 한 달 전기료만 2억 5천만 원이 나온다. 예. 요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보는 잘 안 맞는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감안해서 예보를 너무 믿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너무 믿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동성을 생각하시면서 보는 기상 정보를 접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민생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게 지금 청취자분께서요. 네네. 0886님. 네. 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밭에 비료를 뿌렸는데 비가 안 와서 열무 농사를 망쳤네. 이런 분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네. 자, 이 과장님. 네네. 오늘 밤, 내일 날씨. 어떻겠습니까? 오늘 밤에는 제 고기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근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구름 많은 정도 될 것 같고요. 내일도 한 구름 많은 정도 되는데요. 장마전선이 내일 후반부터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가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올 거고요. 네. 그리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좀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30에서 80, 많은 곳은 강원도 영동이나 남해안 쪽, 이런 쪽은 한 120mm까지도 많은 비가 내일 모레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비에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자, 모레 오전, 그럼 이제 수도권에도 비가 예보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정관영 예보 정책과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좀 낯선 단어인데요. 증강현실, AR이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하는 이 포켓몬고 때문에 세계가 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식 보급되지 않았지만 우회 경로를 통해서 또 유일하게 속초에서는 이 게임이 실행된다고 해서 지금 속초행 버스편이 매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이게 단순한 게임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 광풍 이면에 어떤 문제들을 좀 곱씹어봐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게임학회의 이재홍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포켓몬고가요, 우리나라의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게 아니죠? 예, 지금 아직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해봤다는 분들이 SNS에 보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해보셨습니까? 저도 서비스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지인들은 몇 명 해봤더라고요, 서프 쪽으로 가서. 아, 근데 지금, 어쨌든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계정에서 네,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비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초 쪽으로 가면은 지금 그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속초에서 이 게임이 구동되는 거는 지금 확인된 사실인가요? 예,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교통이, 티켓이, 그쪽으로 가는 티켓이 네.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달리고, 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한 400%의 네. 아니, 성장률을 저도 보이고. 보도에서 그렇게 봤고요. 예, 또 이제 예. 속초 시장이 환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또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네. 지금 또 어떤 기자의 말에, 전언에 따르면요, 속초행 버스편이 매진됐다는 건 좀 과장된 루머다. 이 기자가 터미널에 전화해봤더니 버스표가 많이 남아있고요. 예. 승객수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이런 이제 보도 전언이 있습니다. 예, 자, 요거 그게 한번 이제- 생각해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예. 그럼 우선 이 게임은 최신 게임인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 게임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건가요? 지난 6일부터요.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미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 포켓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일본 거잖아요. 예. 일본에서도 아직 시판 안 된 거고요. 원래는 공식 출시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시험 서비스를 진행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서버가 불안정해지니까 그냥 호주하고 뉴질랜드, 미국만 우선 출시가 됐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 포켓몬고 이 서비스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뭐 또 게임 강국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왜 제외된 건가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지도 한 장에도 보안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구글 어스에서 한국 정밀 지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올리지 못하니까 이 포켓몬고를 만든 그 나이엔틱이라는 회사가요. 네. 2년 전에 잉그레스라는 어떤 게임을 만들면서 우리 남쪽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북한 지역까지 해서 일단은 게임의 어떤 서비스 지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포켓몬고를 만들면서 그 지도를 그대로 활용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강원 영동 북부라든지 울릉도 지역까지 네. 거기에 이제 북한 지역에 편입이 돼버린 셈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네. 그런 지금 속초에서 우리가 그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네. 생기고 회장님, 있는 그러면은 지금 속초하고 울릉도에서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북한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추측으로는 북한에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한다면 분명히 게임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구글 어스에 북한은 지도를 제공한 건가요? 그 또한 지금 제공은 안 했지만 그거는 그 북한과 구글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예측하기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지도 제공을 거절했는데 구동된다면 구글어스가 이 지도를 그냥 불법적으로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물어왔는데 우리가 지도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된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좀 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곳인데 북한은 지도를 제공했고 우리는 지도를 제공 안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돼 있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이제 그 속초 쪽을 열어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그러한 어떤 북한과 구국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네. 아직은 이렇다 이야기. 네. 자, 북한에서 뭐 이 게임이 실행되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네네. 특이하게도 지금 속초와 울릉도 정도에서는 이 게임이 실행이 된다. 네네. 이게 좀 특이한 상황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네. 또 이게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구글이 네. 결국은 국가가 이 정부가 지도 제공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게임을 좀 선망하고 열망하는 대중들을 좀 움직여서 네. 결국은 서비스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나온 말이지만 이 네. 포켓몬고가 구글 지도에 기반을 둔 거에서 구동되는 게임이란 네네. 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구글이 그 요구하는 주요 위치 정보가 들어있는 정교한 지도를 달라. 네. 그리고 자기들 서버에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했지만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네. 제공할 수 없다. 반대로 이제 제공할 수 없다 하면서 네. 또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 구글 서버를 한국에 둬라 그러면. 아, 네. 그리고 일부 우리가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은 노출될 수 없다. 그거는 좀 삭제하고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네. 했는데 구글에서는 또 노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은 그 우리나라와 구글 간에 네. 보이지 않는 파워 게임도 일단 있는 듯합니다. 네,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자, 네. 이 게임에 대한 뭐 궁금증 굉장히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좀 이 말이 어려워서요. 증강현실, AR 뭡니까? 네. 그 AR 그냥 증강현실이란 건 이제 우리가 사전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사용자가요 눈으로 보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물체를 이렇게 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이렇게 보고 여기저기 이렇게 사진 찍듯이 비춰보면은 서비스 지역에서는
그런 몬스터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바로 그러한 시스템, 그런 기술을 일단은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완전히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에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기기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이제 가상물체가 합성이 되는 방식이군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휴, 많이 네. 공부하셨군요. 네네. 정리가 잘 돼서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가 지금 출시된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좀 위험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위험성이란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무 몰두하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핸드폰을 가져다니면서 이제 포켓몬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하. 스마트폰 화면을 이제 보다가 사고를 나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너무 이제 스마트폰 이제 화면에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골절상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이제 따로 설정돼 있거든요. 네네. 그 몬스터가 나타나는 지역에 네. 그 지역에 분명히 사람들이 밤늦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강도들이 가서 네.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강도가 네.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네. 바이러스 문제도 있죠. 악성 코드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악성 코드 같은 것도 지금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이게 게임이 게임일 뿐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회적 안전을 또 대비해야 될 대목이 많이 또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